이제 2시 세션을 맡은 양진석이라고 하고요. 2시 세션에서는 실시간 3D 엔진 유니티를 활용한 산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자면은 저는 양진석이고요. 유니티 한국지사에서 리드 솔루션 엔지니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 직책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유니티라는 엔진이 게임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요 산업으로 이제 퍼져서 쓰인 지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체들이 유니티 엔진을 도입하거나 혹은 사용 중에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저는 이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은 또는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어떤 업체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간단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유니티로 만든 디지털 휴먼 캐릭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AI하고 실시간 렌더링 그리고 모션 캡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휴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온마인드 회사에서 이제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 요 수아라는 디지털 캐릭터를 제작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아 캐릭터는 이제 유니티 코리아의 홍보 모델로 활약한 적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 GPU 회사죠. AMD의 기술 데모로 사용될 만큼 매우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왜 기업들은 실시간 3D 엔진을 도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3D 기술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게임 쪽에 많이 사용되어 왔죠.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사용자와 PC가 어떤 컴퓨터와 간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실시간 3D가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전에는 이제 일반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산업체에서도 실시간 3D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 입장에서도 이제 글로벌하게는 7,000개가 넘는 고객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시간 3D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좀 제일 중점 좀 크게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자동차나 건설,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이동통신 분야 이렇게 넓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는 분야들도 이제 실시간 3D 엔진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3D 엔진은 이게 기존의 제품 제작 파이프라인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핸드폰을 설계를 하고요. 목업을 만들고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저희 동료들과 목업을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죠. 제품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부터 목업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프로세스와 반복 작업이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시간 3D가 도입되면은 내가 디자인을 하면서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바로 수정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실시간 3D를 도입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어떤 제품의 동작, 사용자의 동작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적으로 3D 모델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엔 당연히 사용자의 인터랙션 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제작된 3D 컨텐츠는 몰입도 높은 가상 경험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배포되게 되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로 이제 배포가 많이 되지만 지금 VR이나 AR 그리고 혼합현실, 보통 이제 홀로렌즈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플랫폼도 지금 굉장히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3D가 요 제품을 제작하는 라이프 사이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니티가 이제 외부 서베이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프로토타입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직원 교육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품 컨피그레이션이나,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상품의 옵션들이 있잖아요.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 예를 들어서 제가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냉장고 옵션에 따라서 색상이라든가 뭐 기능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팜플렛 형태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3D로 오게 되면은 내가 바로바로 3D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제 시연할 때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제 실시간 3D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3D를 도입했을 때 기업들은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기대 효과를 좀 파악해 봤는데요. 크게 비용을 절감하고요. 왜냐면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목업 형태로 나와서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실시간 3D면은 내가 제작 중에 프로토타입 제작 중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변경, 수정할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의 반응이나 어떤 설계자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반복되는 작업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이 출시 기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제 제품 판매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3D가 어떤 제품 주기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 주기는 뭐 각 산업마다 되게 디테일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총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작된 제품을 빌드, 즉 생산을 해내고 그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총 크게 세 가지의 사이클로 나누어 봤고요. 요거의 핵심에 이제 실시간 3D가 어떻게 각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좀 몇 개의 사례를 좀 깊게 좀 분석해서 알려드릴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오히려 반대로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핵심만 집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 혹은 뭐 지금 앞으로 하실 프로젝트에 좀 영감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를 활용한 산업 사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품에 대해 먼저 첫 번째 사이클 제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우선 제작에는 먼저 이제 설계와 디자인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제 벨 연구소로 많이 알고 있죠. 벨 헬리콥터라는 이제 그 모빌리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제 헬기를 만들 때요.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목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목업이란 건 이제 실물이죠. 실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서 제품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이 문제점은 요 하나의 목업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요 설계 디자인을 VR로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것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볼게요. 네, 영상이 이제 지금 원래 영상이 나오는 건데 이제 헤드 마운트를 쓰고 있고요. 이제 이 헬기를 VR 공간 안에서 내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VR 공간에 같이 들어와서 뭐 설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지금 이제 그 설계단에서는 이 엔지니어와 요 실제 헬기를 탈 파일럿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함께 VR 공간에 들어가서 요 설계를 함으로써 좀 설계단에서 빠른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는 뭐 한 5에서 7년까지 걸리는 작업을 뭐 6개월로 단축시켰다라고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제 컨티넨탈인데요. 이 컨티넨탈은 요 큐브라고 불리우는 그냥 무인 셔틀 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지금 자율주행도 있긴 한데요.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 거는 요 무인 셔틀 버스가 어떻게 실제 공간에서 승객을 탑승을 시키고 승객이 셔틀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테스트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유니티로 가상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 승객이 셔틀에 탔을 때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승객이 셔틀에 탔을 때 안에서 이제 뭔가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락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HCI 관점에서 좀 체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컨티넨탈은 이제 실제 적용하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우리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혼다인데요. 이제 혼다는 이제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이제 내가 만든 자동차를 이제 프리젠테이션 할 기회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디자인해서 뭐 2D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CG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거는 외부 업체가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중간에 수정사항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수정사항이 나올 때마다 외부 업체에 컨택해서 뭔가 변경하기가 매우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유니티를 이용해서 자동차 환경을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유니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자동차가 내가 만든 가상 환경에 어떻게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마치 디자이너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듯이 개발자가 아닌 디자이너가 요 유니티를 이용해서 내가 발표할 수 있는 3D 컨텐츠 프리젠테이션 툴을 만드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항상 이제 외부 업체에 이제 맡겼다면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직접 이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지멘스인데요. 지멘스도 아까 그 첫 번째 헬리콥터 사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설계를 할 때 보통 이제 혼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혼자 설계하고 또 다른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이런 반복 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오래 걸리고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VR 공간에서 지금 VR 공간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보는 거고, 옆에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수정해서 그 동시간에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지금 부품이긴 기계 부품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이제 반나절 걸렸던 작업을 뭐 5분 이내로 빠르게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또 이제 자동차 도요타의 사례인데요.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어떤 역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서는 이제 어떤 바람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 자동차 목업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이제 유니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홀로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자동차의 어떤 바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시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가시화하는 전통적인 툴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PC 모니터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혼합 현실과 겹침으로 혼합 현실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내가 실제 자동차에 덮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역학적인 것을 시각화해서 좀 더 문제점을 빨리 찾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작에 지금까지는 디자인 설계 분야였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과 시뮬레이션에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내 사례고요. 이제 저희 삼성중공업이면 이제 그 선박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선박을 만드는 제조 회사고요. 선박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고, 근데 선박 제조 과정을 보면은 그 커다란 선박을 한 번에 다 조립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나누고요. 그 각 영역을 먼저 조립해 놓고 그 조립된 애들을 다시 합치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는 그 내가 조립을 담당할 도면을 가지고 와요. 그 도면은 당연히 이제 2D 도면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그 2D 도면을 3D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3D 디지털로 바꾸면 어떤 것이 좋냐면은 제가 만약 A라는 작업자고 B라는 작업자가 있어요. 근데 서로 A와 B는 작업하는 영역이 작업 담당이 다르지만 같은 도면을 봐요. 왜냐면은 도면은 그냥 설계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이제 도면을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3D화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선박도 이제 계속해서 설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설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존에는 이제 내가 2D 종이 도면을 계속 프린트를 계속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D화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애플리케이션 쓰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우디 사례인데요. 이전 세션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아우디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싶어 해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율주행이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현실 세계에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테스트해 보진 못하고 충분히 이제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실제 세계로 가져와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요 왼쪽 이미지가 실제 도로고요. 실제 도로고 오른쪽이 유니티로 만든 가상도로예요. 그래서 실제의 똑같은 환경을 유니티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3D 환경에서 어떤 자동차에 라이더 센서도 붙이고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행동해라 이런 알고리즘도 넣고요. 이런 것들을 가상 환경에서 많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실제 테스트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안정도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크로스 컴퍼스라고 하는 좀 로봇 팔 쪽을 만드는 로봇 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하고 싶은 게 이 로봇 팔에 들어가는 요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내가 AI 알고리즘을 막 열심히 만들어서 실제 이 로봇팔에 넣는 거죠. 근데 문제가 내가 개발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로봇팔이 비싸겠죠.
그래서 내가 실수로 만든 알고리즘이 적용됐을 때 이 로봇팔이 고장 나거나 혹은 뭔가 고장 나거나 혹은 완전히 망가져서 쓸 수 없다고 하면은 굉장한 손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이렇게 유니티로 로봇팔에 대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내가 만든 AI 알고리즘을 이 가상 환경에 있는 로봇팔에 넣고요. 충분히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테스트를 이제 3D로 만들면 좋은 게 이제 현실에서 하면은 돈이 계속 들잖아요. 뭐 하물며 뭐 이제 로봇팔이 뭐 어떤 예를 들어 소모품이 있다. 그럼 소모품에 대해서 뭐 교환도 해줘야 되고 이럴 건데 사실 3D에서는 거의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제 실제 로봇팔에 적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다음은 이제 지멘스와 MTC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 사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공장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기존 공장 설계는 내가 설계를 맞춰놓고 실제로 이제 공장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어떤 상상 속 혹은 그냥 목업으로 만든 공장 이런 걸로만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목업 형태의 공장 설계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거는 이제 공장 설계를 이렇게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제 가상 3D 콘텐츠로 만들어 놓고 지금 홀로렌즈 앱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게나마 목업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홀로렌즈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3D 콘텐츠가 불러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쪽 뭐 1번 뭐 파이프가 움직이면 2번에 어떤 다른 뭐 연기가 나라 약간 이런 시나리오들을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넣으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그동안에는 목업 형태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들을 이제 내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어떤 내 설계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뭐 어떻게 고쳐야겠다 이런 보증을 이제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랭오록이라는 그 이제 건설 회사입니다. 건축 회사고요, 건설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는 지금 문제가 우리 이제 건물을 올리면은 크레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크레인 운전자가 한 명 있고요. 실제로 이 운전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어딘가에 그 크레인을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핸들링하는 이제 보조자가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 지시자의 어떤 작업 지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크레인 올라가기 전에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했던 거는 이렇게 크레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크레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크레인 운전자하고 이 크레인 작업 지시자가 이제 동시에 이제 VR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발생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에러 이런 것들을 미리 뭐 점검을 해보고 해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컨텐츠들은 어떤 트레이닝 자료로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자료로도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총 3개 중에 이제 제작 단계에 대해서 사례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드, 즉 생산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좀 어떤 제조나 자동차 이런 좀 산업 쪽에 보여드렸는데요. 요 3D 실시간 3D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 이런 쪽에도
이제 커다란 어떤 임팩트를 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이 칵테일 미디어라고 아마 우리 신비아파트 제작사입니다. 아마 신비아파트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칵테일 미디어에서는 이제 벅스봇이라는 이제 TV 애니메이션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TV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에 이제 유니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존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은 내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영상으로 뽑아내려면은 요 렌더링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렇다면은 뭐 심하게는 몇 시간 동안 렌더링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티는 이제 실시간 엔진이잖아요. 내가 이제 실시간 엔진이어서 거의 바로 내가 원하는 영상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좋은 게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렌더링 몇 시간 걸려서 렌더링 뽑았어요. 근데 좀 뭐 예를 들어 머리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럼 색깔 바꾸고 다시 렌더링 또 해야 되잖아요. 이번엔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뭐 조명을 좀 바꿔달래요. 빨간 조명으로. 그럼 또 바꾸고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너무 비용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엔진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변경하는 수정사항이 바로바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 비용을 매우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칵테일 미디어의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지만 뭐 최대한 50% 이상은 이제 제작 기간이 단축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유니티로 만든 이런 모델 같은 에셋들 있잖아요. 에셋들은 충분히 뭐 다른 어떤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인비스타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아마 좀 낯선 회사인데 이거는 저희 그 섬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3D 컨텐츠 하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어떤 그 작업자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앱이에요. 트레이닝 VR 앱이고요. 기존에는 뭐 이런 실 같은 거를 이렇게 어디에 연결하고 어디에 걸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려면은 내가 이 기계가 설치된 데에 가서 뭔가 지금 실로 보이는 재료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방법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단점이 어떤 공간상의 문제도 있고요.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교육할 때마다 계속 재료가 소비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VR 환경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VR 환경으로 만들어 놔서 어떤 시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원자재가 소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혹은 이제 외국 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제 3D 기존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게 요와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뭔가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모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이제 회사명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마 우리나라와는 요 F-16은 많이 아시잖아요. F-16 전투기를 수년간 같이 공동 개발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를 맡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이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 비행기나 어떤 이런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노련한 작업자만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대 뭔가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 작업자는 이제 홀로렌즈를 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홀로렌즈에서 나오는 이제 3D 컨텐츠들이 일종의
가상 매뉴얼 같은 거죠. 그래서 네가 실수하지 않도록 매뉴얼로 너 지금 뭐 A를 작업해라. 다 했으면 B를 작업해라. 이런 매뉴얼적인 걸 해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적용이 되면은 내가 이제 지금 요 부품만을 딱 봤을 때 얘를 이제 머신러닝 한번 쭉 읽고 스캔을 하고요. 뭔가 어떤 부품에 크랙이 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죠. 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회사죠. 이제 르노입니다. 이 앞에 트레인이랑 비슷한데요. 요 르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자동차에 대한 생산 라인을 설계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그냥 3D로 설계를 하고 이제 목업 형태로 나왔다면은 얘를 이제 VR 환경에서 구축해 놓고 실제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거죠. VR에서. 그래서 내가 설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동작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3D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럼 제조업에서는 요 3D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안전이에요. 그래서 실제 뭐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다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3D 공간에서는 안전에 대한 게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UPS라는 이제 물류 회사입니다. 이 물류 회사에서는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많은 물류들이 이렇게 밀려온대요. 요 뭐라 그러죠? 요 트랙으로 밀려오고, 근데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간혹 물건을 놓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으로 보내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VR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은 물건이 얼마만큼 들어오면은 이제 작업자가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아니면 뭐 작업자가 물건을 놓쳤을 때 작업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놔서 이제 교육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전 투입되기 전에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고 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 3개 중에 수익화 단계에 대해서 또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화의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오토리브라고 그 자동차의 안전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안전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고, 요 지금 보시는 앱은 영업사원들을 위한 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장치니까 애를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제 클라이언트들 모셔다 놓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에어백이 이렇게 터져서 안전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해놓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는 이제 되게 큰 컨퍼런스나 박람회 같은 데서는 가능해도 뭐 일단 뭐 1대1 미팅이라든가 간단한 좀 이와 같은 뭐 간단한 어떤 로드쇼 형태의 미팅에서는 어렵죠. 근데 이런 우리의 좋은 기능을 단순히 뭐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만 보여주면은 좀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D 컨텐츠를 만들어서요.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났을 때 우리의 뭐 에어백이 이렇게 잘 터져요. 그래서 안전해요.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우선 이제 고객들의 흥미를 끄는 거죠. 고객들의 흥미를 끌어서 일단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품 시연도 이게 3D 컨텐츠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제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뷰러그룹이라는 회사고요.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식품 제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어려웠던 점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많은 업체들이 그렇지만 어떤 대규모 글로벌한 박람회를 통해서 내 제품을 소개하고 알려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박람회들이 이제 취소가 돼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전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떤 그 3D 컨퍼런스, 가상 컨퍼런스 이런 가상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웹에서 동작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잘했던 것이 단순히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일방적인 3D 콘텐츠만 제공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형태의 디지털 쇼룸도 제공하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영업 담당자와 1대1 미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전문가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유니티로 만들었고요. 이제 효과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로 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회사 홍보를 이제 가상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충격을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특히 이제 유니티를 써서 좋았던 거는 이제 유니티가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이용해 빠르게 개발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네시스인데요. 제네시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세단이죠. 고급 SUV도 있고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이들은 이제 이게 고급적인 경험을 사용자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절실히 느끼실 건데, 우리 자동차 살 때 어떤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차 색깔은 어떻게 하지? 휠 크기 어떻게 하지? 엔진 뭐로 하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3D 형태로 해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는 그 2D, 종이로 된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유니티로 만든 이런 3D 컨텐츠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뭐 엔진은 뭘로 하겠다, 색상은 뭘로 하겠다, 그리고 뭐 바퀴는 휠은 어떤 크기로 하겠다, 이렇게 옵션들을 다 넣으면 이제 내 자동차가 이렇게 3D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이런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체험은 좀 인터랙션한 요소가 있어서 이제 일단 고객들이 재밌어해요. 재밌어하고 그것이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데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스 이노베이션 랩스라는 그 주택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가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들은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그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DIY로 이렇게 내 집을 막 꾸미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제품을 팔면은 이 제품을 고객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여기 타일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타일을 샀지만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이제 매뉴얼 보기도 좀 귀찮고 어려워. 그래서 이들은 이제 VR을 통해서 이제 스킬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VR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라는 가이드를 알려주면은 이들은 이제 학습을 해보고 실제로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트라타시스라는 이제 3D 프린트 업체예요. 3D 프린트 업체고 아까 그 식품 회사랑 비슷하게 이제 얘네도 이제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이제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제품을 홍보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들은 되게 발빠르게 AR 랩을 만든 거죠. AR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AR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일단 여기서도 유니티가 좋았던 게 이런 3D 컨텐츠, AR 컨텐츠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됨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 이제 서비스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ABB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요. 요 산업 쪽 회사인데요. 그 홀로렌즈랑 아까 앞서 보였던 홀로렌즈 사례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실제 작업 현장 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능숙하기 전까지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니까 이런 MR 홀로렌즈를 써서 이제 실제 세계에 이제 가상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또 좋은 거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잘 모르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보통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홀로렌즈에서는 내가 바로 어떤 전문가 호출 뭐 이런 버튼이 있어서 내가 어떤 약간 우리 화상회의처럼 이 가상으로 화상회의 창을 띄워놓고 내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작업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ST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비행기의 위급사항에 대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VR로 만들어진 어떤 출입문에 대한 탈출 시뮬레이션이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 만약에 VR 콘텐츠가 없으면은 그냥 어떤 비행기 가서 그냥 뭐 안전벨트 깔아놓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습장 가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실습장 가서 하면 좋긴 한데, 가기 전에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해야 될 절차들을 VR 화면으로 보여주면 조금 더 이제 교육 효과가 좋다. 네, 해서 이제 만들게 된 VR 앱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의료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의료 쪽은 사실은 이제 많이 실습을 많이 해야지 이제 내 스킬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나도 좋고 의사도 좋고 이제 환자도 안정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실습할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복부 모델이 항상 무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항상 제한적으로 있고요. 매번 제한적으로 있고. 근데 이렇게 3D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미 인형과 3D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VR을 보면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느낌까지 내가 이렇게 찔렀을 때 뭐 어떤 느낌이 나더라. 그리고 뭔가 작업을 어떤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까지 보여줌으로써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례는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굉장히 이제 제가 오늘 23개의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제 세션 중에 사례만 이렇게 많이 보여드린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혹은 뭐 내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가 좀 있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유니티라는 제품이 사실은 이 제품 사이클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고, 요 전체에 걸쳐서 이제 유니티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유니티가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광고라든지 어떤 뭐 자동차 회사에 어떤 기능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품을 다른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신규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유니티라는 단일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유니티랑 같이 쓸 수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아까 아우디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네. 디지털 트윈인가요? 실사 풍경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네. 그거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약간 좀 일부나마 3D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이렇게 전환해주는 어떤 트랜스퍼 툴이 있나요? 아, 사진 이미지를 3D로요? 예. 보통 그렇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죠. 이렇게 스캔을 떠서 3D로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거기에 뭐 렌더링을 더 어떻게 추가하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D에서 바로 3D로 되는 기술은 있는데요. 근데 많이 안 쓰는 걸 봐서는 정확도가 많이 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제 유니티의 최고 강점인 이제 어떤 생산적인 거 외에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AR, VR, 홀로렌즈 이런 것들도 발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150만 명의 이제 개발자들이 있고요. 이제 국내에도 유니티 개발자가 매우 많이 있어서 좀 항상 뭔가 프로젝트 할 때 어려운 게 좀 개발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개발자 풀이 많은 편이어서요. 뭔가 프로젝트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 우리는 지금 제너는 이제 게임이 아니라 일반 산업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산업에서는 확장성이랑 호환성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유니티 엔진이 원래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산업에서는 뭔가 안 해본 거 혹은 특이한 거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럼 유니티 엔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유니티 엔진은 호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플러그인 형태로 기능을 만들어서 추가하거나 유니티 엔진을 고쳐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성, 즉 지금 예전에는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게 산업에서 쓰던 CAD 데이터를 유니티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호환성 문제가 있는데 유니티가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 CAD 변환 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컬 지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외국계 회사들은 거의 이제 로컬에서는 어떤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는 어떤 개발 조직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과 같이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가 어떤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네. 스타트업과의 코어퍼레이트가 없나요? 스타트업하고 그 사례는 있었고요. 사실 산업 쪽에서는 아니었고 게임 쪽 회사였었습니다. 그 게임의 어떤 자그마한 스타트업 회사였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떤 최적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최적화라든가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들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유니티가 AR, VR, MR까지 이제 쫙 더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성격이 뭐예요? AR, VR 기존의 그 랭귀지랑 유니티의 랭귀지가 다른가요? 저희가 하는 목표는 예를 들어서 그냥 AR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AR은 구글이랑 애플이랑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 유니티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의 앱을 구글용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애플용도로 만들어야 돼. 두 번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개발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의 개발 프로세스로 가는 게 문제예요. 유니티가 하고자 하는 거는 구글과 애플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 위에 있어서 사실 유니티도 구글과 애플의 AR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는 이제 구글이든 애플이든 신경 쓰지 마. 유니티가 그 위에서 다 커버해 줄게. 너는 유니티로만 만들면은
구글인지 애플인지 신경 쓰지 마. 이런 컨셉으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니티 경쟁 엔진은 뭐예요? 언리얼입니다. 언리얼이요? 예. 근데 언리얼, 너무 딱 언리얼만 말씀드리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게임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언리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좀 산업 쪽으로 가면은 분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약간 VFX나 영화 이런 데서는 이제 언리얼 쪽이랑 대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설계하는 이런 데서는 뭐 지멘스나 다소 이런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홈페이지 안에 보면은 라이브 비인별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라이브 비인별 교육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그 교육에 대한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서 제가 봤거든요. 저 혹시 제 화면 잠깐 봐도 돼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교육 과정 보기. 이게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이런 쪽으로 배우고 싶은데. 네네. 이해했어요. 지금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중에 어떤 라이브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코리아 지사에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이제 저희 유니티 마케팅 분이 계시니까 일단 연락처 받아가시면은 필요한 내용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50분 동안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세 번째 세션은 두 번째 세션보다 더 재밌는 내용입니다.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돈도 많이 벌고요. 머신러닝 세션입니다. 3시에 시작하면 될까요? 그럼 3시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